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스쿨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24강 마지막 강인데요. 한글 맞춤법과 국가자격시험 응시하기 또 시험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맞춤법에서는 헷갈리는 우리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거품 흔히 이제 아이로 또 알고 있기도 하죠. 요즘 우리가 주위에 어떤 반려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더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는 바닷가에 이제 사셨던 분은 이 개가 큰 개도 있지만 작은 개도 있거든요. 보면 다닐 때 거품처럼 나오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이가 맞는 겁니다. 개거품. 개기다. 원래 우리가 이제 개기다로 많이 쓰기는. 근데 원래 맞춤법은 개개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개인과 개인, 개별로 이렇게 붙어서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쓰이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개기다로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우리가 자장면이 짜장면 이렇게 같이 맞춤법 혼용하듯이 이런 때도 오지 않겠나 보지만 하여튼 현재는 개개다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틀리기 쉽고 또 퀴즈에 자주 나오는 개발, 세발. 우리가 흔히 개발하고 세발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고양이 발과 개의 발.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일 때 개양이 하죠. 그런 데서 이제 그 고양이와 개발 그런 표현이니까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 까치. 우리가 이제 담배를 해서 옛날에 어떤 가게에서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한 갭이, 두 갭이 이렇게 팔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갭인데 이걸 계피, 까치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갭이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좀 싱거운 사람한테 객졌다 하는데 이것이 객적다. 그 표현이 맞은 적이 아니고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과 경신. 이거는 이게 두 개 말이 혼용 각각 뜻이 있어서 틀려지기도 하는데 경신, 갱신. 어떤 갱신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 경신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은, 거칠은의 거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춤법에 맞는 말입니다. 또 거친다. 이것도 그 말이 혼용되는 것도 있죠.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거친다. 시옷으로 되는 것은 뭔가 돈을 걷는다, 거친다 이런 의미죠. 근데 거친다는 뭔가 이게 그 하나 둘씩 거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물리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건강하세요, 건강해지세요, 건강하다. 이거는 의세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쓰기보다는 어떤 명령음이 의자를 쓰지 않는 거,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걸리적거리다, 거치덕거리다. 보통 쓰시는 게 걸리적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맞춤법상에는 거치덕거리다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맞는, 이것도 앞에서도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걸맞은, 은이 맞는 거죠. 걸맞는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걸판지다, 거방지다. 이것도 잘 쓰이지는 않는 말인데 거방지다, 좀 몸집이 크다. 우리가 이제 걸판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를 맡다. 검사를 맡다, 티긋, 뭔가 책임을 맡는, 지는 이런 의미죠. 일을 맡다, 승인을 맡다, 이렇게 티긋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여기도 티긋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 디귿입니다. 거에
디귿이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곤욕, 곤혹 이것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헷갈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지만 실제 문자화하는 데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죠. 곰곰이, 곰곰이 우리가 희와 이 이런 부분을 배우셨죠. 곰곰이. 그다음에 곱빼기, 곱빼기 여기서 보시면 두 배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여기서는 빼기, 비읍이 쌍비읍이 맞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구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핵구먼 이렇게 했을 때 구먼이 맞는 겁니다. 핵구먼 우리가 이제 대화체에서 또는 그 어떤 SNS에서 어떤 친근한 표현 이럴 때 구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구자, 계좌, 은행 계좌 구자로 좀 구자하고 계좌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군뱅이 이게 그 뱅이가 아이의 배가 아니고 어이의 배다. 뱅이라는 거 군뱅이. 그다음에 구시렁거리다, 궁시렁거리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말을 표현할 때 약간 강조하는 의미, 뭐 경음이 들어갔다든지 뭔가 앞에 받침이 있다든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죠. 궁이 아니고 구시렁거리다. 약간은 그 못마땅한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김치 담다. 이 담다와 담그다는 사실은 의미가 틀리죠. 김치를 어디 통에 담는 것을 담다라고 하죠.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그럴 때 뭐 김치통에 김치 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김치 담그다는 김치를 어떤 우리가 만드는 거죠. 배추에 거기에 어떤 양념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표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깍두기, 깍두기 여기는 쌍디귿이 아니고 그냥 헛디귿, 깍두기가 맞는 겁니다. 이것도 깍두기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깍두기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깍듯이 여기서 받침이 쌍기역이 아니고 헛받침, 쌍기양 기역, 깍듯이. 그다음에 깜보다, 깔보다. 여기서 우리가 깔보다 많이 쓰지만 실은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 속을 떠나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꺼림직하다. 이거는 꺼림칙, 칙자가 맞는 겁니다. 칙. 껄쩍지근, 꺼림칙.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방언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라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낸들, 난들, 난들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내졸중. 이것이 우리가 증자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의 병세로 하니까 내졸중자가 맞는 겁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눈곱, 또 눈살, 늦깎이. 여러분들이 받침이 쌍기역인지 쌍헛기역인지 이런 부분에서 표준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 밑에도 닥달하다, 닥달하다, 쌍기역이 맞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쌍기역, 어떤 때는 헛기역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촐하다, 단출하다. 이거는 어떤 좀 가벼운 의미인데 이건 가볍게 혼자 나간다. 어떤 적은 의미에 그래서 출자를 쓰는 거죠. 단출하다. 그다음 닭벼슬. 우리가 이제 수탉을 보면은 벼슬이 있는데 이때 닭벼시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시읒이 연음돼 가지고 닭벼해서 닭벼슬 이렇게 연음 처리해서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맞춤 보면 닭벼시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덤탱이 쓴다. 덤탱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덤터기 기자가 이자가 아니고 덤터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넝쿨, 덩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은 덩굴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둘이 뭉실이 아니고 뭉술. 이것도 이음하고 우음하고 많이 헷갈려 하죠. 그런 표현에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둘러리. 이게 얼른 얘기를 하다 보면 발음이 우음으로 나요. 둘러리. 우리 한글이 어려운 게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문자화 하는 데는 굉장히 그 애를 먹기 때문에, 특히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어떤 뜻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속기사의 실력이 또 평가받는 그런 것도 됩니다. 들러리. 그 다음에 딱따구리. 이것도 이제 그 쌍디귿이 그냥 헛디귿, 딱다구리. 그렇죠. 발음은 그렇게 나오지만 적을 때는 딱다구리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딱, 똑딱. 이것은 어떤 닭이 쌍디귿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두속. 우리가 이제 소인데 이게 속도 속이라는 만두 안에 있는 속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가 속이 아니고 기역받침 붙는 속이 아니고 그냥 소가 만두에 넣는 그런 재료다. 그 다음에 망측, 측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한자를 아시면 더 정확히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날, 맨날. 우리가 맨날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만날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멀지 않아, 머지 않아. 이건 멀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지 않아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 어떤 추상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형이학적인, 또 물질적인 어떤 물질이 아닌 이런 표현에서 우리 한글의 어떤 맞춤법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서 이 맞춤법을 또 표현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꾸다, 메우다. 메우다는 어떤 것이 어떤 그 흙을 메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메어지다, 가슴이 메어지다가 아니고 미어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일, 며칠. 사실은 원래는 몇 일로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연음돼서 며칠로 이렇게 써지는 거죠. 또 우리가 모밀이라고 많이 어떤 식당에 보면 모밀국수가 얼마, 냉모밀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모밀이 아니고 메밀국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을 타다. 이게 우리가 음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무등 타다. 그게 아니고 어릴동에서 무동을 타다. 어렸을 때 이런 어떤 장난 게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동입니다. 그 다음에 무릅쓰다. 이거는 뭐 이 피읍이 아니고 비읍 받침이 아닌가. 얼른 봐서는 피읍으로 받침을 쓰는데 피읍이 아니고 무릅쓰다. 그 다음에 그 밀어붙이다, 붙이다. 이게 비읍 티귿 받침 있는 붙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우리가 간용적으로 쓰는데 맞춤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둥, 밑통. 이게 우리가 밑둥으로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쓰다 보면 이것이 밑둥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이 뿌리에 가까운 쪽. 그래서 밑통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배기, 뭐 1살 배기. 이게 박이가 아니고 배기. 2살 배기 할 때 그런 배기, 아이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밥을 안 치다. 여기서 안 치다는 어떤 뭐 사람을 안 치다. 일단은 그런 안치, 니은 지읒 받침을 써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밥을 안 치다. 밥을 지을 때 쓰는 표현이죠. 안 치다. 이런 부분도 이 안이 맞는지 니은 지읒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시인지 친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에서 이건 밭다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벚나무, 봄에 화사하게 피는 꽃이죠. 지읒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변죽이 좋다, 반죽이 좋다.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변죽 올린다 해서 변죽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죽이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밀가루를 할 때 반죽을 하는, 그래서 잘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냥 보란 듯이가 아니고 여바란 듯이 여자가 붙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발 옆에 있는 뼈, 복숭아, 먹는 복숭아 뼈가 아니고 복사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복숭아 뼈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불이 나게도 의외로 이게 틀리기 쉬운 말 중에 하나죠. 받침이 없는 불이 나게. 그리고 누구를 뭐 아들이 아빠를 빼다 박다, 이게 아니라 빼닮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빼닮다. 그 다음에 뽀개다, 빠개다 해서 뽀가 아니고 빠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빠. 그 다음에 삐지다, 삐치다. 어떤 그 안 좋은 수를 들어서 하는 걸 때 삐지다가 아니고 삐치다, 이게 맞습니다. 49제. 이것도 얼른 어휘로 많이 하는데 한자문을 아시면 어떤 그런 표현에서 제라는 표현을 아이가 맞습니다. 49제. 그래서 이 맞춤법은 항상 하지만 이런 한자하고 연결되고 또 어떤 물질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또는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학적, 이런 표현으로 해서 상당히 맞춤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갑산, 삼수갑산, 이것이 어떤 지명, 한경된 지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아니고 삼. 그 다음에 살살이가 아니고 살살이. 살살이가 맞죠. 그 다음에 상추, 새털. 이게 이제 물론 새털도 따로 있지만 소의 새 해서 새털, 그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새털 같이 많다 했을 때 그 보통 새털로 하는데 그 새털보다 소에는 털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고 일상생활에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슴치, 치가 아니고 서슴치. 그래서 이 발음에서 치가 나온다고 치를 쓰는 게 아니고 지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뜩하다, 섬뜩하다. 이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대 묘사, 모사.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기 쉬운 게 묘사한다가 맞는 것처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모방할 때 모자입니다. 모사, 성대 모사, 따라한다,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모방한다. 그래서 모자가 많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그 놀 때 소꿉장난한다 했을 때 꼽이 아니고 꿉입니다. 우음에 소꿉장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명절을 세다 했을 때 우리가 뭐 쇠고기 할 때 세, 그런 세를 쓰죠. 세다. 그다음에 숟가락 했을 때 시읒 받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귿 받침, 숟가락. 이것도 우리가 쉽게 틀리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식혜, 식혜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실강이, 신랑이. 실강이 일을 한다, 신랑이를 한다. 이것도 실강이보다 신랑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숙맥. 이것은 틀리기 쉬운 것 중에 또 하나죠. 쌍시옷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헛시옷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숙맥과 숙맥, 그 부분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구찜.
의외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식당 메뉴판이 많이 떠올리죠. 아구찜이 아니고 아기탕, 아기찜, 이음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연질색 이것도 이제 한자음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많이 아시리라 봅니다. 알토란, 이응 받침이 아니고 알토란, 니은 받침입니다. 야반도주, 이게 그 밤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밤을 하는데 미음 받침이 아니고 니은 받침입니다. 야반도주. 그다음에 어거지, 억지, 어물적, 이응 받침이 아니고 기역 받침, 어물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돈하다. 니음과 우리가 혼돈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실은 이응 받침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홀몸, 이게 물론 홀로 이것도 혼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춤법 티귿 받침 헛몸이라는 겁니다. 혼몸. 그다음에 홀을 단신이 아니라 혈단신. 그다음에 후덥지근에 후텁지근.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기 쉬운 거거든요. 후텁지근 티귿 받침, 티귿으로 쓴다는 거. 그다음에 흉측이 아니라 흉축.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음하고 음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희한하다. 이건 희한하다. 이건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죠. 희한은 우리가 뭐 쓰지만 실제 쓸 때는 희한하다고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우리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속기사는 들을 때 정확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맞춤법을 계속적으로 빼놓지 말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글 속기를 응시를 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은 시험 보기 전까지 자격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3개월 전부터 공부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실제 한글 속기를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하는 것을 어디에 가서 하느냐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이 이제 1년에 2번 있는데 접수가 보름 전에 접수가 이루어져요. 그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는데 옛날에는 직접 뭐 접수도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선택해 가지고 시험 일자에 접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시험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신다. 원래 이제 국가시험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이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은 어디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접수 중인 그 종목들이 나오고 시험장 확인하기 누르면 자기가 어디에 접수할 수 있는지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시험장을 하는데 시험장이 어때요? 자기가 가까운 위치가 가장 좋겠죠. 근데 가깝다고 해도 거기에 연습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걸 봐가지고 선택하셔야 되겠죠. 뭐 책상이라든지 또 뭐 의자랄지 이런 걸 어떤 기준에 다니시는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협회에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또 본인이 확인하셔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덕수상고 또는 상공회의소 이렇게 시험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대한상공회의소가 편하다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를 하는데 이게 또 위치가 좋고 장소가 좋으면 먼저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응시 시험 장소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어떤 전날의 어떤 준비는
수험표를 일단 출력하셔야 되겠죠. 출력하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필요한 이제 속기 키보드, 또 연결선, 또 삼각다리,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고 반드시 이런 장비를 챙겨서 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한상공회에서 접수해서 수험표 출력받고 하는데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또 샘플이 있어서 연습도 아마 해 보셨을 보지만 여기서도 한번 실제 1급을 응시했을 때 연설체와 논설체를 모의고사 형태로 봐서 또 채점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급 연설체 동영상인데요. 시험이 5분이지만 관계상 한 짧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연설제 330자 5번 낭독을 시작합니다. 준비. 17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회,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개학 연기를 거쳐서 4월 9일부터 전 학년의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안정적인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 LMS 플랫폼을 증설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원격 수업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연설체 330자를 보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실제 그 330자 내용이 보니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5분 동안인데 짧게 편집해서 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다 1급 저런 속도로 저렇게 속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연습을 많이 해 보시겠지만 이게 시험을 보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92% 물론 내년에 1급은 이제 92%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2급, 3급은 90%로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이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점수가 92.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낭독된 낭독 자수와 오탈자를 해서 따져서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죠. 보시면 오탈자가 121자, 첨자가 25개. 오탈자는 그 자체가 점수로 이제 환산이 되고 이 첨자는 세 자당 한 자로 틀린 걸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왕에 다 아시겠지만 자 보시면은 17쪽입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인구 구조 이게 한자가 빠졌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표기가 되고 또 교육 혁신 5자를 친 거죠. 신명으로 친 거고 또 밑에 보면 심환대 심도로 적고 이렇게 채점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좀 중간에 빠졌죠. 이게 이제 외래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처진 그 잘못 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오답 노트를 다시 정리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런 그 틀린 부분을 자기가 하고 또 실제 잘 그 정타로 속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손이 하다 보면 잘 안 돌아갔던 거 본인만이 알 수 있죠.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그 색깔이 표시된 거 이걸 다 정리를 하시는 거죠. 다음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비상시 첨자가 세제가 된 거죠. 이거는 손의 자세가 운지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첨자가 된 것 같고요. 또 밑에도 보면 뭐 유치원, 고등학교 및 이런 식으로 잘못 친 거죠. 이것도 첨자가 8자나 나왔네요. 이건 뭔가 자기가 그 착각해서 듣거나 다시 치고 다시 친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페이지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교육 혁신 심화 이거는 이제 어떤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습관적으로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신자가 그 신명으로 지금 계속 하는데 이응과 니은에서 좀 혼동이 정확 운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답 노트를 보다 보면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이 딱 데이터로 나오죠. 그래서 연습에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설체를 봤는데요. 이어서 논설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가격 통제의 결정판이다. 대출을 조여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매각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올려 퇴로마저 막는 모순된 정책까지 불사하는 정부다. 전세 시장을 초토화시켜 서민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2차 대전 중 인플레로 뉴욕의 집세가 급등하자 시당국은 집세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전 세계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언택트라는 신조어는 미래 사회에서 구현될 각종 IT 기술들과 접목해 앞다퉈 현실에 적용돼 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플랫폼 소비, 온라인 수업, 무관중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성공 사례와 함께 새로운 언택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 휴가철이면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려 가족 단위로 힐링과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관광. 자, 논술체도 이렇게 시험을 보셨죠. 이제 보시면 논술체는 점수가 94.2%네요. 아까 연설체는 92% 좀 넘었는데 논술체가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자수가 나오고 오탈자, 첨자가 여기는 11자네요. 보시면은 밑에 이제 빠진 부분이 좀 있죠. 이른바 로또 이런 것도 외래어에 좀 약한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관광, 휴양 이것이 그 자기가 어떤 정확히 듣고 속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잘못 생각해서 친 것 같아요. 지금 관광 방문 이게 관광이 손이 잘못 돌아가는 이게 자세가 어떤 단어에 대한 약자가 좀 잘못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을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기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이 잘 써야 되는데 또 첨자가 됐죠. 잘 썼는데 예례를 전반적으로 뭐 이 정도면 논설체가 잘 속기를 했습니다. 약간 탈자가 좀 있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연설체, 논설체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 글씨 또 탈자 이런 것을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하신 연설체를 먼저 속기를 했다면 그 연설체를 다시 한번 쭉 친 내용을 채점된 어떤 출력물을 가지고 어떤 약자라든지 또 어떤 손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랄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오답 노트에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까지 정리한 파일이 1급 정도 연습할 정도는 파일이 뭐 몇십 개가 될 수도 있죠. 그 최종되는 것을 330자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뭐 한 6분 정도 이걸 충분히 한번 연습하고 다시 이 내용을 듣고 속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이렇게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330자인데 아까 이제 연설체의 경우는 92%가 좀 넘었잖아요. 그거를 뭐 300자라든지 속도를 낮춰서 내가 거의 뭐 거의 9% 퍼펙트에 가깝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파일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또 하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 때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국회 회의록이나 또 대통령 연설문이나 또 다른 국무총리 연설문이나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알면 다음에 유사한 시험 또 동일한 시험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거의 뭐 합격이 거의 100%죠. 근데 이걸 한번 속기하고 놔둬버리면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정확히 속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연설체를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다시 이제 논설체를 또 연습했잖아요.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보지만 봐서 이것도 오답 노트를 똑같이 작성하고 또 오답 노트에 대해서 자기가 용어를 아까 보면 손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계속 그 오타로 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그 어떤 단어 약자에 대해서 또는 자판에서 좀 손이 옆에를 좀 간섭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한 연습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논설체 내용을 쭉 듣고 속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자 정도 늦춰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동일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설체, 논설체 이렇게 시험 과목이 2과목인데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그 연설체는 어떤 거가 연설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각종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설체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보니까 말이 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끝말이 뭐뭐입니다, 합니까? 이렇게 약간 그 공손한 어조가 연설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시정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6.25 어떤 행사에서 그런 6.25 동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연설을 할 때 국민 여러분께 제 몇 주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러한 형태의 연설체이고요. 왜냐하면 속기에서 거의 그 쓰이는 게 그런 연설체 형태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국회라든지 실제 어떤 세미나라든지 뭐 재개발 회의 현장이랄지 이사회랄지 이런 데서 이제 연설체를 쓰는 거고 또 연설체다 보니까 스피드가 또 빠른 분은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진짜 어떤 1급이 300 옛날에 20자였는데 뭐 330자, 50자까지도 막 내리 읽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힘들어했다는데 그런 속도에 대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연설체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30자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설체는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뭐 한다. 이건 뭔가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끝나는 어떤 예형적인 형태가 논설체로 보고요. 그다음에 논설체를 시험 과목에 왜 두느냐.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그걸 연설체, 논설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아까 그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신문을 자꾸 보고 얘기하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회의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평이하게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미나나 학회 이런 데 가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외래어가 요즘 우리 한글에서 많이 쓰이고 또 우리가 속기하기도 굉장히 애를 먹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하려면 또박또박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그러한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가서 하는 연습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논설체가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그 실시간 속기 부분에서 왜냐하면 실시간 속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막을 실시간으로 띄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논설체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논설체와 연설체는 각각 어떤 쓰임의 목적 또 어떤 과목을 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설체는 외형적인 형태가 뭐뭐입니다, 뭐 합니다, 뭐 합니까, 이렇게 약간 공순한 어조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논설체는 그에 반해서 좀 그 전문적인 용어에서 이제 예형적인 형태는 뭐 한다, 뭐 했다, 뭐 먹었다, 이렇게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기에서도 약자가 연설체에 맞게 또 논설체에 맞게 각각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죠. 그다음에 연설체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보니까 편한 투, 그래서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스피드 연습을 하고, 또 요즘은 말이 또 빨라지는 추세에 있어서 옛날에 320자가 330자로 속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설체를 시험을 보고, 논설체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 뭐 학술 용어 또는 의학 용어, 법률 용어, 어떤 그 재개발에 관련된 전문 용어,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속기하는 능력을 또 기르는 겁니다. 그럼 취업은 어떤 쪽에 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속기가 이제 기록 분야, 또 사법 분야, 또 복지 분야, 또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 분야,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속기사 시험은 크게 공무원 쪽으로, 흔히 자격증만 있어도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필기 시험이 없이 한글 속기 2급 이상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검찰 속기사, 법원 속기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속기사의 경우에는 7급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임기형이 있고, 또 무기직으로 가는 구급대우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2급 이상, 또 7급은 1급 이상을 따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이런 것이 전국 속기 경기 대회랄지 이런 거를 또 받아 놓으시고, 또 경력이 또 3년 이상 되면 또 경력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먼저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에 있어서는 어떤 법원과 비슷하지만 형사소송법, 또 형사적인 용어, 요즘 사회적인 그 이슈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때 자기소개를 30초 정도 어떻게 할 거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면접관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거니, 그런 자세는 또 협회 어떤 특강에서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 통해서 확실히 배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기를 배우는데 검찰은 말씀드렸고, 법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자격증만 가지고도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법원의 경우에는 전문 속기사로 이제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다가 나중에 그분들 중에서도 거의 정규직으로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급 이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뢰할지 또 법원의 대체를 할지 이런 공공 어떤 근로, 공공에서 어떤 경력, 뭐 자막방송 경력도 좋고 그런 경력이 좀 그 있는 분들이 좀 선호하고, 또 법원은 단독 그 어떤 재판정이 있고 합의 재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가 그 합의부 사건만 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면서 어떤 비서 어떤 업무적인 것도 같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 능력, 이런 자격증, 뭐 ITQ랄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따 놓으시면 훨씬 법원 속기사로서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속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채용을 합니다. 국회는 현재 속기사가 한 130여 명이 근무하는데요.
또 요즘 그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세종시 분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분원이 되게 되면 속회사가 기존에 뭐 3명, 5명, 10명 뽑았다면 또 어떤 때는 배 이상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5과목인데 국회는 오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필기 시험 때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우리가 교육 속기에서 하듯이 그 강사가 하는 그 교육 내용을 다 속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기 실력을 그런 데 발휘해서 하면 인강을 다른 일반직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배 이상 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또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보는데 보통 필기 시험이 아무리 점수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일단 들면 필기 점수는 이제 무시가 됩니다. 실기 시험 점수만으로 또 그 면접의 합격자를 뽑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볼 거냐? 실기에서 실기 시험은 국가 자격 시험은 실기 시간을 보지만 국회 시험은 20분 동안 수정 편집에 법문 시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문 시간을 감안해서 실기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국가 자격 시험 보듯이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기 키보드에서 알파 모드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알파 모드에 놓고 속기를 하면 자기가 잘 못 쳤던 내용도 거기에 속기 문자를 풀어줘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 때 훨씬 그런 실수를 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고 그다음 면접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출 문제를 제가 또 제공을 해서 면접편을 능히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전에 국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또 사전 면접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 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차근차근 하시면 또 우리 협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방의회도 국회와 과목이 한두 과목 틀리지만 꾸준히 준비하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지방의회는 그 주소지에 따라서 약간 제한을 둡니다. 물론 서울은 그런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지방시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그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내년에 어떤 시험을 장소에서 어떤 의회에서 볼 거다. 그러면 미리 주소 이전해 놓는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자기가 잘하면 3군데 이상의 지역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지방의회 속개사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은 어떤 면접,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협회로 어떤 추천 의뢰가 오면 그분들 사전에 협회에서 1차 심사에서 그런 분들을 또 추천하면 거기서 또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준비한다면 자기가 어떤 선호하는 또 자기가 가까운 어떤 속기 공무원으로 또 속기 기관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막 방송, 복지 분야 이런 쪽에도 보시면 자막 방송에 지금 150여 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속기사들도 이 자막 방송 속기사들이 상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이제 1인 속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2인 속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속기사로서의 어떤 프로그램 또 맞춤법이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속기사로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또 경력 관리가 굉장히 되는 것이 또 자막방송 속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방송 속기사를 어떤 2급 또는 상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시면 충분히 경력을 쌓으면서 또
자막 방송은 이틀 일하고 또 이틀 쉬는, 또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이런 근무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속기 쪽에서도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는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교육 속기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런 교육 속기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서 계속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그게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계속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속기사를 불러서 이런 자막을 어떤 스크린에 쏘아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정보가 나중에 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분야에서 속기사가 특히 이제 속기사무소 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선호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포럼이든 세미나든 또 우리나라가 국제회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그 기업들 소송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또 기관이 설치가 돼서 또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또 외국어, 중국어나 또 영어 이런 부분을 또 실시간 속기하는 수요도 많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중국어 속기는 실시간 일부 가능하지만 지금 영어 속기는 미국에서 속기사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일부 이제 우리 한글 속기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어 속기사 또 중국어를 전공한 중국어 속기사가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회의를 다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또 빨리 오기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기 직업 이런 것을 그 정보를 아시려면 또 한국 스마트 속기협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런 취업 정보라든지 또 연수 정보 또 후기 어떤 기관에 어떻게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속기사로서 취업을 하시는데 속기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자질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질을 저희가 이제 사관 제도에서 한번 그 글을 따와봤는데요. 근데 사장이라고 해서 사덕, 사제, 사학, 사식. 근데 지금 원래는 그 3장이 있었는데 이 사장이 된 것이 연산군이 우리가 폭군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어떤 사관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또 부분이 또 상당히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 덕을 추가해서 사덕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사관이 어떤 역사를 평가하고 요즘 흔히 나오는 세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속기사가 왕이 승하신 뒤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사관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도 이 사관을 굉장히 높여봤고 이 사덕이라는 것이 사관이 심술이 해서 나쁜 심술이 아니고 마음에 쓰는 어떤 공정함, 마음에 쓰는 어진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사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사제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글을 뭐 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논리 정연하게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제가 있어야 된다. 또 사학은 어떤 그 역사를 충분히 알아야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식은 뭔가 많이 또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서 이 사덕을 통해서 속기사 자질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뽑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국회 속기 선배님 중에 홍표 선배님이 한 것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청취 능력, 운지 능력, 수문 능력. 이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청취 능력은
우선 속기사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취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취력이 좋으려면 많이 책을 읽고 또 신문 등을 읽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운지 능력. 이게 원래는 수필 속기에서는 운필 능력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속기 키보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뭔가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숨은 능력. 이건 뭐냐면 이게 동영상은 누구나가 저렇게 말은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글로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를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기사의 자질 이거를 준비하신다면 훌륭한 속기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속기 또 정복 자격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교재부터 또 취업처 또 한글 맞춤법 이런 걸 쭉 배워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도전이 최고의 속기사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나중에 후배로서 또 같은 속기사로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